신태일의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태일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구치소 안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묘하게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일 사건의 흐름을 보면 신태일은 법정 구속이 된 이후 지난 10월과 11월 그리고 1월에 각각 한 차례씩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후 2월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드디어 신태일에게 선고가 내려지는 듯했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게다가 3월부터는 기존 크루원들의 사건까지 하나로 병합되면서 재판이 다시 처음부터 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태일은 1월 이후로 곧바로 선고가 내려질 줄 알았는지 네티즌들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크루원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된 이후 신태일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보입니다. 바로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번이나 반성문을 연달아 제출한 것인데요. 구치소 안에서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편지도 쓰고 반성문도 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이승희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신태일 본인도 이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곧바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어느 정도 정해진 형기를 채운 뒤에 출소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이에 연달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조금이나마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문을 볼 때 자주 등장하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라는 문구를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반성문이나 탄원서 몇 장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판부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피고인의 평소 태도와 반성 여부가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연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에 신태일이 반성문을 제출한 주기를 보면 앞으로도 반성문을 몇 차례 더 제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태일의 다음 재판은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판이 열리던 일반 법정이 아니라 규모가 훨씬 큰 대법정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에는 사건의 핵심 증인들도 대거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신태일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신태일의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평소에도 매스컴에 오르내릴 정도로 굵직한 사건들을 전담하는 곳인 만큼 이번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변론과 증인 신문이 추후 신태일과 신태일 크루원들의 최종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 대해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